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2026년에 신차가 많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들을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현대에서 출시되는 전기차 가운데서 3종을 아주 눈여겨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차는 GV90죠. 코리아 국산차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한국형 벤틀리의 버금가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코시도 형태도 그렇고 컨셉트카에서 봤었던 그 실내 고급감을 그대로 양산차에도 적용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고요. 가격은 뭐 1억 5천 이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5년 전만 해도 제가 국산차 가운데서 1억 5천 이상을 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국산차가 환골탈태하네요.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리아 EV가 이번 달 24일 발표가 되죠. 이 모델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뭐 스타리아 캠퍼로 국토대장 정도 개인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고요. 스타리아라는 모델 자체의 활용도에 굉장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 독보적인 위치를 이제 갖게 됩니다. PV5가 있는데 PV5는 CATL 배터리잖아요. PV 배터리 번연이 있는데 CATL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사이즈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적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일찌감치 마음을 접었고 스타리아 EV가 나오면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350kW 고속 충전을 비롯한 800V 시스템의 EGMP에서 가져오는 그런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거기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배터리도 이제 4세대 배터리를 LG나 SK 둘 중에 하나 쓸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보조금 개편이 되면서 스타리아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많이 책정이 되니까 여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9인승, 11인승은 부가세 환급을 비롯해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기에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죠. 또 이게 전장이 5.2m 정도 기존의 내연차 스타리아와 비슷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개인 용도로 또 캠핑 용도로 또 레저 용도로 또 사업 용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까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일반 사업자들에게 정말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기차 미니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3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이오닉 3인데 요거는 이제 400V 시스템으로 EV3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차입니다. 아이오닉 5의 미니미 버전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800V의 빠른 충전 성능에 뭐 EGMP에 특화된 그런 모든 기술적인 포인트가 다 들어간 그러면서도 작고 정말 고급스러운 전기차를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유럽 시장을 겨냥을 해서 작지만 경제적인 차를 만들어내기 위해 400V 시스템 EV3와 여러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하는 전륜구동 방식의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컴팩트형 모델, 이 모델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자체를 아예 유럽에서 터키의 이즈미트 여기에 이제 현대법인이 있는데 4,300억 원을 들여서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충을 했죠. 그래서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바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3에서 매우 긍정적인 게 EV5가 뜬금없이 CATL 배터리 갖고 와가지고 막 논란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요즘 잘 나가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있을 때 많이 사야 되니까 2월, 3월은 어떤 전기차도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란, 이스라엘, 또 미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말도 못하게 불안한 상황이니까 전기차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오닉 3에는 K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삼성 SDI 배터리가 이제 현대차에 최초로 적용이 됩니다. 아이오닉 시리즈에. 그래서 6세대 각형 P6 셀이 들어갑니다. 이미 현대 정의선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개인적으로 네, 각별하게 만남을 통해서 협력을 이제 다지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50만 대에 해당하는 배터리 셀을 삼성 SDI로부터 공급을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GV90에도 각형 셀이 들어가고, 아이오닉 3에도 이제 각형 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EV3에 맞는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니까 용량은 스탠다드 58.3, 롱레인지 81.4,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공장에서 들어가는 그 셀 용량과 동일하게 맞춰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400V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EV3에서 봤던 완성도는 정말 대단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는 4.3m 정도 되는 동급 전기차 가운데서는 단연 탑이다. 미친 전기차로 정말 평가를 받을 만큼의 소형 전기차 중에서는 경쟁 모델이 당분간 없을 것이다. 정말 출시된 이후로 2년 정도 됐는데 경쟁 모델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EV3에서 선보이고 있는 회생제동 3.0, 아이페달 3.0은 아직도 따라하는 제조사가 없습니다. 이제 노이어 클래스로 iX3를 통해 일상 영역에서 98% 정도를 회생제동으로 다 커버를 하겠다. 요거 이제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 기술에 BMW가 이제서 따라하고 있을 정도로 앞서 있는. 아이오닉 3는 어떤 차냐면 전장이 4.3m가 약간 안 됩니다. 4.288 뭐 그 정도 될 거라 그래요. 요게 이제 정식으로 나온 양산차 기준이 아니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1940, 그리고 휠베이스가 17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이 4.3m가 약간 안 되는 사이즈의 휠베이스를 2.72나 뽑아냈으니 전기차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장 대비 휠베이스 비율이 높고, 그리고 또 폭이 전장에 비해서 넓어서 아주 와이드하면서도 해치백인데 그렇게 껑충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정말 운동 성능 면에 있어서도 최적의 그런 포맷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콘셉트카 디자인을 보면 뭐 호불호가 좀 디자인은 많이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이면서 소형 해치백에서 상당히 단단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잘 담았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컨셉트카의 그 디자인의 실루엣이 거의 90% 이상 양산차에 재현이 되니까 요즘 현대기아 차들을 보면 일부 디테일이나 좀 고급스럽게 컨셉트카를 보이도록 해줬던 그런 일부분에는 양산차의 가격대에 맞게 좀 퇴색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컨셉트카 기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디자인도 큰 호평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처음에 이제 애플 카플레이 울트라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됐었는데, 지금 뭐 포티투다 사태로 인해서 AVP 사업본부의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레오스 전략이 전 차종에 이렇게 빠르게 확대되기보다는 아마 아이오닉 3 같이 전략적으로 유럽에 판매되는 차들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익숙한 애플 카플레이 울트라 이쪽이 아마 유럽 상황에 맞춰서 이걸 탑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가격대는 EV3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공격적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EV3 같은 경우는 국내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3천 초반, 롱레인지 모델은 3천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2천만 원대까지는 좀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환율 문제라든지 국제 정세를 봐서는 그 2천 후반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3천 초반에서 아마 3천 중반 시작 가격이 스탠다드 롱레인지 모델로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400V로 시스템을 좀 낮추고 가성비를 높여서 전기차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EV3에서 보여준 완성도, 만족도 이런 것들은 진짜 다른 제조사 대비 한 3, 4년은 앞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격차를 보여줬고, 시장에서도 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EV3가 거의 전기차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구가하고 있는 1등 공신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 10월에 EV3를 대상으로 이제 플랫폼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연차에서 그 서브프레임의 수치가 같고 링크 몇 개가 비슷하다 그래서 야 이거 기존 내연차 뭐 니로 플랫폼 아니냐, 이건 이젠피로 볼 수 없다, 이건 짝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차 플랫폼과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전기차에는 소프트웨어, 또 배터리, BMS, 전기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파워트레인의 중심 기술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연차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가져왔다고 해서 이게 그 내연차의 플랫폼이 되거나 기존의 제조사가 EGMP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은 이 내연차를 만들던 기술, 내연차의 엔진, 변속기, 그리고 또 하부, 차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던 기술 가지고 그걸 재탕을 해서 전기차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 제조사들 나가 떨어지고 하나같이 지금 전기차 전략에서 후퇴를 하거나 뭐 철회를 하거나, 포르쉐 박스 EV 같은 경우에는 5년째 유니콘이에요. 나온다고 한 지가 2021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작년에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건 철회하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박스터 다음 모델은 내연차나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EV는 아마 철회가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포르쉐도 포기를 했고, 폭스바겐도 뭐 전기차에 100조 이상 투자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체 200조의 투자 규모로 시장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그 초기 전략에서 한 발 물러나서 지금 전기차의 전략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 전체로 손실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초유의 사태로 독일 국민들까지도 어안이벙벙하게 만들었죠. 그뿐 아니죠. 일본에서도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잘 만든다는 제조사가, 토요타는 뭐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할 의지도 없고 결국은 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가 100조 투자를 해서 전기차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소니와도 협력을 했고요. 그런데 혼다가 손을 들어버리니까 차가 이제 곧 나오는데 세대의 차를 이제 출시하기로 계획을 해놓고 양산 직전인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전면 철회를 해버리는 그런 초유의 발표를 했고요. 혼다가 손을 떼면 뭐 소니는 뭐 무슨 기술이 있어요. 혼다가 차를 전기차 완성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 소니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내부에 정말 즐길거리를 통해 세상에 다시 없는 엔터테인먼트형 전기차를 만들겠다 해서 둘이 협력을 했는데, 혼다가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면 소니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내연차 기술에서 정말 전 세계를 견인하던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테슬라 이외에 GM, 포드는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현대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을 이제 내연차로 다시 돌리겠다, 포기하겠다, 생산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차를 만들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독립된, 이전의 자동차와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산업군이다. 저희가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도 내연차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그 플랫폼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터리, BMS까지 다 총괄하는 P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하게 차들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로 자동차의 파워트레인, 그리고 동력, 성능, 주행 안정성 각 부분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전혀 새로운 그런 설계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한 2년 전, 2년이 아직 안 됐죠. 한 1년 6개월 전만 해도 이러한 설계 변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기술의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거를 무슨 뭐 자동차가 내연차나 전기차나 기본적으로 사람 태우고 움직이는 이동수단은 똑같은데
뭐 이상한 소리를 갑자기 하느냐라고 해서 거부감을 좀 나타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연차 플랫폼과 전기차 플랫폼이 완전히 다른 거였구나. 개념이 다르고 기술의 방향성이 다르고 또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물들을 보고 내연차를 잘 만드는 업체들이 전기차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전략에 실패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다른 산업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격차가 있구나. 지금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중국은 그러면 왜 잘하는데 중국은 원래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없었는데 전기차 잘 만드는 거 보면 전기차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잖아.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 굴기를 통해서 전기차 생태계, 전기차 협력사, 전기차의 기술 기반 이런 것들을 잘 다져왔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준비한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내연차 기술이 이렇다 할 만큼 기술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못 되어 왔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전기차가 내연차에서 파생되는 파생 상품에 불과하다 그러면 전기차를 어떻게 잘 만들어요? 어차피 내연차의 기술에서 전기차의 기술도 내연차를 적당히 고쳐서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으로 바꾸면 된다. 이런 간단한 논리였다 그러면 중국이 전기차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지금 전기차를 잘하고 있는데 내연차에는 예전 그대로 이렇다 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완성도가 아주 극히 떨어지고 화재도 많이 나고 아주 난립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일찌감치 정부 주도 하에 전기차 전략을 잘 진행시켜 왔고, 그리고 또 그 기술을 통해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밸류 체인을 아주 촘촘하게 쌓아놓고 있고, 지금 유럽, 일본, 미국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야, 우리가 내연차 잘했는데 전기차도 못할 게 뭐가 있겠어라고, 그냥 자신감, 그동안 시장에서 큰 소리 쳐왔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작정 뛰어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탈만한 전기차는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변화된 시장에서 업계를 끌고 가면서 기술 선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 있는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런 전기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산업을 견인하지 못하면 도태되게 돼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다가 결국은 끝장나겠구나 해서 다시 수정하고 전기차 시대를 최대한 좀 늦게 오도록 뭔가 버티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전기차에서 어떻게 다시 진영을 정비를 해서 경쟁력 있는 차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 궁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가 EGMP 내놓을 때 저희가 이거 한 5, 6년 정도 앞서 있네요. 아마 경쟁사들이 이 정도의 완성도를 따라오려면 앞으로 한 5, 6년 걸릴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헛소리 하네, 자동차도 모르네, 아주 뭐 심지어는 저희를 막 대놓고 욕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시간이 이제 5, 6년이 지났어요. 2021년도, 2026년이니까 5년이 지났네요. 이제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스펙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BMW 노이어 클래스가 딱 EGMP 2021년도에 나왔던 그 정도 수준의 결과물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올해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5, 6년의 격차를 두고 겨우겨우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800V 시스템에서 400V로 가성비를 위해서 낮춰서 소형 전기차를 만들어내서 EV3를 내놨는데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이것만으로도 3, 4년도 앞서 있네요. 이거 따라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의 완성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든 전기차 플랫폼이 기존의 내연차에서 몇 개 쓸만한 거 가져다가 대충 조합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터리 BMS, PE 시스템의 완성도, 그리고 또 전기 모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버터 스위칭 기술,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긴 시간 만족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의 내구성,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전기차 시대에 이렇게 완성화된 플랫폼 전략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내는 그런 제조사가 다행히도 현대 모터스 그룹이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건 맞지만
유럽이나 일본 그의 국가들은 한 5, 6년 정도 그 이상 기술 격차를 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과 한 3년 정도 격차를 두고 따라오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격차가 빠르게 앞으로 좁혀질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이건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넥3를 눈여겨보는 게 이것저것 다 덜어내면서 가성비를 쥐어짜기 위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에 담겨져 있는 전기차 플랫폼 및 기술적인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경쟁사 대비 2, 3년이 앞서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기술력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아이넥3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2년 전에 EV3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완성도나 또 시장 전망에 대한 청신호 이런 것보다도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앞으로 2026년에 기대가 되는 새 모델이 어떻게 출시가 될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이번 연도에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